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부 토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부 토건은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엮이면서 상승폭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0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랐어요. 몇 배예요? 5배가 넘죠? 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엮였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잘하고 스토리를 잘 만드는 이런 작전주는 정말 오랜만에 봐요. 이건 향후 성장성을 담보로 성장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작전주거든요. 근데 그 작전에 대한 스토리를 엄청나게 잘 짰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제가 종종 삼부 토건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데 그때도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여기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가 형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져서 발생하는 그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스토리, 즉 삼부 토건에서 갖춰놓은 스토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예요. 자, 그러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부 토건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우크라이나로 보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근처로 보냈어요. 그쵸?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사와 만났습니다. 만나서 뭔 짓을 했느냐? 악수하고 오케이 하다가 MOU를 하나 만들어 옵니다. 그쵸? 근데 MOU는 한국말로 하면 양해각서예요. 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어쨌든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재건에 대한 비용이 1200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빈살만이 얘기한 네옴시티 사업비의 50%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참고로 한국의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1년 예산 대비해서 곱하기 2 수준이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정도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삼부토건에서 받아올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없겠죠. 한국에 있는 빅3 있죠. GS건설 이런 기업들도 수주를 받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삼부토건에서는 가서 일은 할 수 있어요. 왜?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이 일을 가지고 오면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이드를 깔겠죠. 이렇게 가는 거지 삼부토건이 가서 일을 받아올 순 없다. 근데 갑자기 툭 가더니 MOU 하나 체결됐다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쯤 돼가지고 공시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삼자배정 유상증자 하겠다.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뭐예요? 주인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건 삼부토건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즉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주는 조건이 걸려 있는 증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5억, 10억 이런 단위로 하나요? 아닙니다. 수백억 단위로 합니다. 종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삼부토건 같은 기업도 삼자 배정을 탁 때리고 나니까 250억 원어치의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면 삼부토건에서 250억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는 사실 사업비 마련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더 합니다. 12. 요게 뭐예요? 전환사채예요.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전환되는 본드, 즉 채권이에요. 이건 만기 때 가서 채권이니까 이자를 포함한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돈으로 갚을 수도 있고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와 있으면 전환사채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의 가격으로 주식을 받아도 됩니다. 이건 또 현재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할 때는 목적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부토건의 상황이 어때요? 자본 잠식 상태예요. 아니 보세요. 2020년도에 적자, 21년도에 적자, 그리고 22년도에 적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22년도에 뭐가 됐어요? 고금리, 이자 비용이 늘어났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 잠식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삼부토건이 처한 현실인데 자금을 땡겨와서 이 자금, 즉 운영비로 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삼부토건은 정말 정확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나 투자받은 거 봤지? 여기서도 투자받은 거 봤지? 그리고 우리 계약서 하나 있다. 이걸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다시 볼게요. 주가 상승을 만든 주체하고 자금을 넣은 주체가 똑같은 겁니다. 삼자 배정과 전환사채를 받은 그 주체하고는 같은 세력이라고 보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삼부토건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눌림목을 공략해야 돼요. 눌림목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보유 전략. 보유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것도 베이스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3부 토건의 가격과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부 토건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3부 토건에 대한 가격과 보유 전략 그리고 매매 기법과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3부 토건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모든 주식시장에서 모든 주식이 상승하는 그 초입 구간에는 반드시 하나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예요.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면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죠. 이 정도만 흔들어도 다 털려 나갑니다. 굳이 이렇게 흔들 필요가 없다. 단지 여기에서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은 오를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을 줄여놓으면 단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오를 때 사서 내릴 때 팔 때는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오를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것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주식 시세의 시작점은 신고가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 신고가 구간을 달성하고 매물 소화를 끝마쳤으면 그 매물 소화 과정 중에서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때 재료, 모멘텀 이게 필요한데 이걸 먼저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먼저 보고 지금 사도 되겠다. 싸 보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넘었다. 그 다음에 재료하고 모멘텀을 체크해 보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삼부토건은 지금 어때요?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 5배가 올랐는데 안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긴 빠지죠. 20% 하락했어요. 근데 5배 올랐다니까요. 5배? 2달 동안? 그러면 20, 30% 조정받는 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조정 구간에 가격 전략을 만들으라는 거고 이 가격 전략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요. 이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단기 보유 전략이냐? 주식의 시세가 한 번, 두 번,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매물 소화, 또 한 번, 또 매물 소화, 또 한 번, 또 매물 소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 내가 이걸 한번 했다. 그러면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주식 투자에서 성패를 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가격 전략이 우선되고 그리고 보유 전략으로 연결하되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 되어야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인 심리적인 안정이 같이 찾아온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얻기 전에 방법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방법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면 시장에 있는 자금을 내가 원할 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건 숙달의 차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삼부토건이 대단한 건 올랐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조정 구간에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예요. 이걸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건 가격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보유 전략. 단 심리를 지키기 위한 단기 보유 전략이 되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저는 최대 2주를 잡고요. 그리고 2주가 넘어가면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물론 가격 전략에 모두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 확보하면서 최장 2달까지 끌고 갑니다. 이 2달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시세가. 그리고 이때는 손절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3부 토건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냥 제가 이 내용을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여기 19페이지까지 만든 거 보이시죠? 최소한의 성의를 여기 19페이지까지 만든 것처럼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3부 토건은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기간에 5배 상승을 했는데도 주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내용 이면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모멘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반드시 이 아래 내용을 봐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가격을 토대로 한 단기 보유 전략이 갖춰져 있어야 심리가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보유의 기술이 생기는 겁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든 분들이 삼부 토건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